네, 앞서 들으신 대로 일본 문부과학성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이후 파장이 적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체로 예상을 했고 또 우려했습니다만 그래도 양국 정부가 관계 개선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 인식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란 일말의 기대도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역사 인식은 후퇴했습니다. 자, 오늘 생윤된 건 초등학교 내년에 초등학생들이 볼 교과서인 거죠, 교수님? 예, 그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12전 정도의 사회과 교과서이고요. 톡톡 키스를 그리고 간제 동어 문제 그리고 진변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왜곡된 역사관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 없이 그대로 주입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실상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그 가기 결정이라고 했어요. 네. 일본 내각에서 한국에서 말하면 근무해위 결정인데 예. 그러나 일본의 간여해위 결정, 가기 결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합니다. 예. 거의 거기서 결정하면 반영구적인 결정이 되는데요. 아, 가기 결정은 반영구적인 결정이다. 예. 그 결정을 토대로 하여서 그것이 가이드라인이 돼가지고 교과서의 기술까지도 구속합니다. 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역사 인식도 조금 일본이 호응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거하고는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네. 그런 2021년에 네. 간제 동원, 간제 노동이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가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시 조선인 노동이라고 해서 간제를 뺐어요. 네. 그게 가기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모두 그러한 용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파장이 확산되는 것이고요. 특히 교과서에는 그러한 가기 결정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이 2014년에 네. 또 결정해 버렸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현재 일본 정부의 입장이 교과서까지 구속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목이 오늘 대담의 핵심적이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확인하면 조금 네. 전에 2014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견해를 기술하도록 검정 기준이 개정됐던 그 대목을 네네. 말씀하신 건데 아베 정권 2차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아닙니까? 네, 그런 그때부터 것입니다. 그런 기조가 계속 이어져 왔던 건가요? 예, 현재까지 그렇고요. 아, 예. 그리고 자민당 정권이기 때문에 네. 일단 아베 정권에서 가기 결정한 것은 스가 정권에서도 그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이게 그러니까 한국의 근무해위 결정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일본은 같은 정권이면 그것을 계속 이어서 수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결정 사항입니다. 일본에서의. 그러니까 현재는 키시다 정권이지만 아베 정권 때의 결정을 그대로 이어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일본 시스템하고 한국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잘 못하실 텐데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않으면 항상 실망을 느끼는 거죠. 일본에 대해서. 이번에 좋은 회담을 했으니까 네. 그 인식이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많이 좀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나 아닙니다. 앞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거대로 계승하면서 모든 것에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일본이. 아, 그러면 2년 전에 2021년 4월에 가기에서 결정한 내용, 그러니까 그때 결정이 교과서의 강제 연행 등의 표현을 사실상 쓰지 못하게 했다는 네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무회의 결정인데 네, 그렇죠. 그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네. 그 이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관계 개선 의지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다. 예, 그 부분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서 해결책을 내놨는데 네. 바로 3일 후 3월 9일에 하야시 외상이 국회에서 네. 간제 노동이라는 것을 금방 부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전시 조선인 노동이었을 뿐 간제 노동에 해당되지 않다.
예. 이런 이야기를 금방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그러니까 해결 제거를 한국 쪽에서 내놨기 때문에 예. 강제 노동을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국회에서 질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네.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 정확하게 강제 노동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일관된 예. 입장이다. 이렇게 그때 그 주장했고요. 교과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군요. 이게 일파만파 교과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역사 인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바로 지정을 해줘 보니까 국정교과서나 준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인데 네. 지금 이제 뭐 오늘 발표된 내용들 보면은 크게 두 갈래로 있습니다. 강제 동원 그리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서술인데 하나씩 좀 분리를 예, 해서 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제 동원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강제성에 대한 희석된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바뀐 겁니까? 그냥 그 참여했다라든가 모집되었다라든가 이런 강제로 식으로 진집했다가 아니라는 강제라는 거죠. 말은 뺐습니다. 예. 예, 확실하게. 네. 그리고 그러니까, 독도 문제. 독도 문제 말씀드리면 네. 그 고유용도라는 그 고유라는 문구를 모든 교과서에 반영시켰습니다. 원래는 일본 영토 혹은 일본 고유 영토가 네네. 혼재돼 있었는데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예. 지금까지는 한국이 점거하고 있다. 거기에 불법적으로, 네. 불법으로 이러한 말을 집어넣었고요. 아. 예, 불법성을 그 상당히 강하게 주장하는 교과서를 통과시키게 됐습니다. 예. 네. 네. 그 네. 고유라는 말을 넣다 보니까 이제 그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이미 그거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제 불법이다 예, 예. 이렇게 규정을 해버린 거고 네. 이렇게 외국의 수위가 조금 높아진 배경 의도에는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항상 그 이번에도 키시다 총리가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 있다. 그 일관된 입장에 입각하여서 한국하고 협의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그 한국 쪽의 의견도 있고 일본 쪽의 의견도 있으니까 서로 양보하면서 뭔가 결정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일본에서는 일본의 일관된 제반의 입장에 대해서 한국에 설명하고 한국 쪽에서 납득하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본 쪽에 예를 들면 독도는 일본 영토다. 또 강제 동원은 아니었고 네. 그냥 모집에 의한 노동일 뿐이었다. 위안부는 또 자발적인 참여였다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의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한국이 마지막에 수용하도록 만든다라는 그러한 초의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카기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게 카기라는 게 그러니까 칸요회의의 준말인데 네. 이게 그 한국에 없는 시스템, 미국에도 없죠. 예. 그런 것은. 예. 일본은 그 45년 이전에도 가기 결정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예. 가기 결정이라는 것은 보통 총리가 네. 어떤 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그 장관들 있잖아요. 예. 장관들이 모두 서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반대라는 것은 상당히 하기가 어려워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대로 이어가는 기조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권이라기보다 일본은 사실상 자민당 정권이잖아요. 예. 총리가 바뀌는 총리가 것뿐입니다. 바뀌어도, 예. 총리가 바뀌어도 같은 자민당 정권이면 그거 쭉 하는 거예요. 이 기조를 그대로 예, 이어가거나 그대로 강화시킬 확률이 예. 더 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 야당이 너무 그 약해가지고요. 사실 2009년에는 민주당 정권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바뀌었거든요, 그때요. 그러나 민주당 정권은 3년 3개월 만에 다시 그 무너졌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1955년부터 쭉 거의 자민당 정권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가기 결정이라는 거, 그것은 예를 들면 1차 아베 정권은 2007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에 2009년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왔는데도 2007년에 1차 아베 정권 때의 가기 결정 지금도 다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는 정상이 바뀌면 한국에서는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네. 예, 같은 보수 정권 또 같은 진보 정권이라고 해도 바뀌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확인된 측면도 네네. 있고요. 네. 예, 네, 그러나 일본은 아닙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특히 가기에서 결정한 것은 계속 같은 정권이며 이어가야 하는 예. 그러한 좀 융통성이 없는 그러한 시스템을 일본이라는 국가가 갖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 네. 그렇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우리 외교 당국도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하고 있겠죠. 그러나 외교 당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쭉 그 외교관으로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기도 네. 하고 외교부 장관도 바뀌고요. 이러한 그 일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지라는 네. 것은 한번 좀 점검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왜 점검이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왜 점검이 필요하냐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달 초에 강제 동원 제3자 변제안 우리 정부가 해법을 제시했고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고 사실 교과서 도발, 교과서 어떤 왜곡 문제는 거의 매년 있다시피 한 한일 관계 어떤 상수 같은 악재, 그야말로 네, 악재였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좀 우려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가 일단은 자신감을 좀 내비치는 분위기였는데 오늘 나온 정부 반응은 깊은 유감이란 반응이 나왔거든요. 네네. 막 그런 반응이 나와서 상당히 다행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그 정권이 그래도 이것은 뭐 일시적인 것이고 네. 일본이 앞으로 바뀔 것이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그 말씀이 나오면 이거는 그 정말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하고 어떤 것을 협의하고 합의하고 또 좋은 그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간다. 그거는 그 당연한 이야기인데 네. 그러나 일본의 모든 것을 맞춰 나간다고 하면 이거는 한국 쪽의 그 전체성이 계속 사라져 버린다. 예. 그리고 진병이라는 문제도요. 예. 이번에 교과서에서 그 지원병 이것을 그 간주했거든요. 예. 일본 교과서에서 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지원했다. 근데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이거든요. 완전한 예. 그 처음은 지원병 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943년부터는 완전한 진변제였어요. 예. 근데 그것을 그 이번에 교과서에서는 무너뜨린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역사적인 사실에 입각하여도 좀 더 설명하면서 세계적인 그러니까 한국의 주장에 맞다라는 내용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예. 과제가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냥 전체적으로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일본의 가기 결정이라는 것은 그때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예. 네, 그거는 대단히 왜곡되어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거 반영구적으로 그것으로 밀어붙이는 게 일본 정부입니다. 예, 이러한 구조를 좀 이해하면서 예. 한일 관계 개선에 임해야 되는 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은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역사적인 인식 차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반발할 건 반발해 줘야 된다.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정부의 발표는 그래도 좀 다행스럽다 이런 입장 보여주셨는데 네네. 일본 내부에 있는 그 여론도 좀 궁금합니다. 주 일본 대사가 최근에 그 한일 관계 개선에 일본의 여론도 조금 나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한 가지 덧붙이면 마침 지난번 정상회담 하루 전날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 화상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가해자 빠진 해법이란 일본 극우파의 주장을 소개하셨거든요. 네네. 교수님이 말씀하신 일본 내 극우 세력의 어떤 여론과 지금 박석원 앵커가 전한 일본 내 분위기, 주 일본 대사가 말한 거랑 조금 다른데 어떻습니까? 예. 그 일본 극우 쪽에서도요. 일단 평가하는 부분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평가냐고 네. 하면요. 일단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대중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만 유사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그런 군사 안보적인 협력 예. 이것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평가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위험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극우 측은 그러한 평가도 내놨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가기 결정이라는 면에서 좀 더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것은 특히 이번에 그러니까 간제 동원이라는 부분을 부정한 거잖아요. 이것은 가기 결정이고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일본 정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문제에 상당히 파급된다. 예를 들면 사도관상 그 신청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세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그러니까 사도관상 문제를 그 세계 문화유산에 신청할 때도 그거는 조선인들이 그냥 전시에 모집되어서 노동한 것뿐이지 간제 노동 아니었다. 네.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 그리고 2015년에 근함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7군데 조선인이 간제 동원되었다. 이것도 완전히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약속한 내용 모든 그 시설에 그 간제 동원 사실을 밝혀야 된다. 그 약속했잖아요, 일본이. 예. 그거 이제 그거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그 영향이 앞으로 나올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예,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우리는 좀 주시해야 된다. 예, 특히 사도관산 문제는 그 현재 한일 간의 네. 현안이기 때문에 거기에 금방 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이후 당장은 기시다 총리 답방을 통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좀 확인하기라고 했습니다만 중간에 교과서 검정 문제도 있었고 말씀하신 사도 광산 문제도 좀 확인해야 될 측면이 있거든요. 자, 끝으로 지금 정상회담 이후 굴욕 외교에 대한 비판은 여전합니다. 일부 이제 시국 선언까지 이어지는 상황인데 정부 당국자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만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으로 좀 연결되기 위한 과정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역시 그래서 그 일본하고 한국의 제도적인 차이가 커요. 그것을 이해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쪽에서 호응을 보여줬으니까 일본도 호응 보여준다라는 기대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외교의 방법이라는 게 무엇인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일본의 외교라는 게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그 굉장한 그 예리한 좀 견해를 가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한국 정부 안에서도 활약해야 되고요. 네. 여야 전당 안에서도 활약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게 그 한일 회담의 실패다 혹은 그거하고 관련이 없다 그거 아니거든요. 네.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한일 관계라는 것을 그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는 그 우리가 일본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의 전체성이 사라져 버립니다. 일본은 일본의 입장을 절대적인 것이라고 그 결정해 놓은 게 가기 결정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그 일본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바꿔서 우리가 바뀌어서 뭐 일본에 호응을 보여주면 그쪽에서도 호응 보여준다. 이거 사실 아니거든요. 짧게만 질문 드리면 일본이 네.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기조가 만약에 잘못된 전제라면 그럼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까요? 당장 화이트리스트 같은 경우도 일본에서는 움직임이 없고 우리만 움직이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그러한 가기 결정, 간여회의 결정이라는 시스템, 그거 반영구적으로 한다라는 시스템은 일본만의 고유한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제로 그러한 이야기도 해야 돼요. 이거는 일본만의 고유한 것이고 국제적인 어떤 관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국제적으로
좀 곤농화하면서 일본도 그러나 이게 외교라는 것을 양보하면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게 국제적인 오히려 그 하나의 관습이 아닙니까? 그쪽이 네. 산식이잖아요. 그런 것을 일본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이라는 것을 좀 더 간조해 나가는 그런 것이 중요하고요. 사실 그 문재인 정권에서 WTO를 사용해 가지고 후쿠시마 수산물을 우리가 네. 수입하지 않도록 했잖아요. 이것은 그 일본은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기 결정은 다른 면에 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국제적인 어떤 합의에 있어서는 일본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한국의 외교라는 것을 좀 더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강하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 예. 그렇게 네. 원론적인 입장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상했던 것보다 근현대사 관련 기술이 더 후퇴한 것을 확인한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 내용을 놓고 호사카 유지 교수님과 한일 관계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